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쉬어갈 때는요. 괜시리 마음이 참 답답하고 투자도 내 마음처럼 안 됩니다. 그냥 다 덮어두고 좀 휴가 떠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하실 법하죠. 휴가를 미래로 떠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오를까 내릴까 이런 것들도 미래 또 시간여행 가서 미리 알아본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즐겨보세요. 좀 긴 관점에서 미래 여행 떠난다는 마음으로 미래를 좀 엿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 미래예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네. 뭐 밖에 비 소식 있다고 하는데 오실 때 쨍쨍했죠? 오늘 비 소식이 있나요? 네. 어저께 세차했는데 아주 타이밍이 좋군요. 네. 어떡해요? 지금 밖에 세우셨죠?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까지 장마 소식도 있다고 해서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황주현 대표가 항상 또 옷을 굉장히 모노톤으로 입고 오시잖아요. 네, 장마철 때도 항상 이렇게 자켓 입으시고 네. 여름에 또 파격적인 의상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파격적으로 입고 올게요. 네. 여름을 맞이한 또 미래예보 기대해 주시면서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주제 한번 공개해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여주세요. 자연스러움, 재미, 실용성을 더한 기기, 웨어러블의 진화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웨어러블, 상당히 네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입고, 네. 쓰고, 이런 이야기 나누나요? 네, 뭐 원래 웨어러블 우리의 꿈이었죠. 입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옛날에 나왔던 제품들 말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들은 좀 더 진화된 것들. 어떻게 보면 2세대 웨어러블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세대. 어떠한 제품들로 발전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웨어러블 기기 하면 아직도 먼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그리고 더 다양해지고 있는 웨어러블의 그 진화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5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5위는 스마트워치이긴 한데요. 이거는 디자인에 강조가 된 시계입니다. FES 워치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왼쪽에 나오는 시계죠? 네, 딱 맞습니다. 봐도 예뻐요. 네. 기존의 시계가 스마트워치가 기능에 강조를 뒀다면요. 저는 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되겠어요. 소니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등장해서 판매를 시작했던 제품이고요. 예. 저게 디자인이 자꾸 바뀌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저게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전자 잉크 그리고 전자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가격이 이제 그렇게 또 많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약 얼마예요? 50만 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별로 안 비싼데요? 네, 그래서 뭐 한 번 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내가 원하는 기분 아니면 그날 옷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시계, 뭐 오늘은 검정 시계가 잘 어울리겠다, 오늘은 메탈 시계가 잘 어울리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패션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스마트워치는 그런 기능을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스마트워치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이걸 차게 되면 다들 커플 시계가 돼버리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기기를 사실, 찬 분들과. 네, 시계라는 것이 단순히 기능보다도 네.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패션 아이템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패션 전체성을 드러내주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단 아쉬웠었어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의 디자인적인 요소에 강조를 많이 둬가지고 네. 내가 그날 입은 옷이 검정이다 하면 검정으로 거기에 바뀔 맞게. 수도 있고 또 오늘 뭐 스트라이프를 입었다 하면 스트라이프 네. 형식으로 바꿀 수 있게. 근데 단점은 아직 검정색, 흰색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마 대표님한테 딱이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흑백 딱이기는 좋아하시니까요. 한데 근데 저는 이 스마트워치 하나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말씀대로 점점 더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패셔너블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계라는 것이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점점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제가 차고 있는 것도 상당히 시계와 유사하게 거의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스마트워치인지 사실 두껍기는 몰랐어요. 합니다만. 예쁘네요. 네, 뭐 근데 문제가 하루를 안 가더라고요. 요즘에 배터리가. 충전이 늘 문제군요. 네,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 잉크 사용하는 제품은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간다라고 해요. 상당히 장기간인데 제가 그 기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어서 꼭 시계가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도 그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특히나 신발.
운동화가 지금 디자인이 바뀌는 운동화들이 속속 등장을 했어요. 뭐 화려하게 바뀐다기보다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림이 등장한다든지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다 어플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죠. 맞아요. 그런 제품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실용성은 떨어져서 많이 대중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용성에다가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충전과 같은 여러 가지 좀 과제들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확실히 또 우리가 착용하고 싶다라는 기분을 느낄 만한 웨어러블 기기였습니다. 5위 스마트워치 살펴봤고요. 4위로 넘어갑니다. 네, 4위는 청자켓입니다. 리바이스의 제품이고요. 제품 이름은 커뮤터예요. 스마트 청자켓이요? 네. 자, 말 그대로 청자켓은 청자켓인데 네. 거기에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바이스에서 구글과 합작으로 개발을 한 제품입니다. 일단 자켓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어폰은 꽂으셔야 되세요. 근데 겉보기에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점이 없고 소매 부분만, 저 부분만 스마트화가 우와. 되어 있어요. 저기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 실, 제커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와. 그 실을 넣어가지고 그게 전도성이에요. 전기가 예. 통해가지고 터치를 하거나 손으로 쓸어 올리고 쓸어 내리면은 음악을 다음 곡으로 재생하고 또 통화가 왔을 때 통화 연결을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그리고 버튼에 저렇게 신기하다. 불빛이 나는 것까지 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와, 저거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사실 리바이스 데님 제품도 비싸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 자체도 비싼데, 근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약 40만 원 정도 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일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제품이 작년에 사실 공개가 되는데 드디어 올 가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데님 좋아하세요? 저도 많이 입어요. 그러세요? 네. 저거 나온다면 사실 의향도 있으세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저런 것들 미리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관심 있겠지만 있으시잖아요. 네. 저걸 굳이 많이 쓸까라는 오,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는 웨어러블을 착용하면서 느낀 점이 네. 요런 뭐 전화 메시지 확인하는 기능들 뭐 편리하긴 맞아요. 하지만 그냥 주머니에 꺼내서 스마트폰 꺼내서 보는 거 봐도 된다.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래요? 이거를 청자켓에까지 해야 할까는 싶은데 네. 저 자켓의 좋은 점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전거 탈 때 그럴 때 이렇게 쓱 하면서. 네, 맞아요.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네, 맞아요. 상당히 필요한 제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그거가 필요한 사람은 일부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작업하다가도 입을 수 있을 네, 거고.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스마트 의류 자체가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 의류가 여기 각가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방한복 같은 경우는 열선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국내 온도 의류 조절. 등산 제품에서도 나오잖아요. 되게 네. 따뜻하게 전기장판 꽂고 다니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뭐 여기에 블루투스라든지 NFC 태그 뭐 그런 걸 달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넣으면은 어떤 기능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배터리를 안에 장착해가지고 자켓 안에 이렇게 선을 꺼내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도 있는 아웃도어 진짜 의상 신기한데요? 뭐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의류 여러분들이라면 입으시겠어요? 뭐 아직까지 조금 전에도 얘기 나눴다시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조금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의류가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요? 자, 3위로 그럼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네, 3위는 이번엔 안경이에요. 그중에서 선글라스인데요. 저기에 골전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정글이라는 제품입니다. 골전도 네. 스피커 선글라스요. 자, 그러니까요. 저게 그냥 보통 선글라스처럼 보이고 이어폰도 들어있지 않은데요. 끝부분이 저렇게 골전도 스피커라고 해서 머리뼈를 울려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끼게 되면 골이 울려가지고 음악이 들리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좀 머리도 아플 것 같은데요. 신기해요. 그렇게 뭐 울림이 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네네. 좋은 점은 지금 자전거 타는 때 보시면은 네.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위험 신호까지 알 수가 있고 네. 또 저게 마이크도 탑재가 됐다고 해요. 오. 그래서 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어폰과 선글라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어폰 하나는 덜어낼 수가 있겠죠. 뭐 해변이라든지 자전거를 탈 때. 그러네요. 네, 가격은 저게 약 비쌀 것 17만 원 정도
생각보다 싸죠? 네, 안 비싸네요. 네. 그래서 한번 나오면은 저 제품 정도는 저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네, 17만 원이면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네. 생각 들고 진짜 소리를 꼭 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다른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골전도 방식이 뭐 헬멧으로도 나오고 각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네. 제가 헬멧 형태는 써봤거든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음악이 들리기는 들려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은 음악 들으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음악의 질, 음질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거는 음질까지는 그렇게 많이 향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그렇군요. 부분이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지만 네네. 뭐 그 이외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정글이라는 제품을 만든 분들은 참고로 한국 분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한국에서 근데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해외에서? 해외로 가셔가지고 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꼭 출시가 될 거예요. 한국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펀딩을 받으셨거든요. 오, 근데 이 스마트 글라스가요, 이제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가장 유명했던 제품이 구글 글래스였던 네네. 거죠. 이렇게 끄게 되면 이쪽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제품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지만 일단 구글에서도 폐기를 했고요.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디자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네, 해가지고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막 눈이 사팔이 되고 어. 일단 외형적으로 네. 만약 그런 걸 쓴 남성이 소개팅에 나온다. 어떠시겠어요? 아, 그냥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남자.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나오는 글래스 제품들은 완전히 그냥 그냥 일반 패션 안경과 아이템. 똑같은 그냥 완전 선글라스 아니면 그냥 안경 안경. 아니면 선글라스라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달려도 예쁘게 달려 있어요. 우리 스냅챗이라고 인기 SNS 메신저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는 아예 스펙터클스라는 선글라스를 제작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제품은 아주 예쁜 디자인 그리고 사진 찍는 놀이를 해가지고 한 30초 동안 찍어서 스냅챗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재미 요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웨어러블이 기능에서 요즘에는 재미, 자연스러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오, 스마트 글라스도 조금씩 더 진화하면서 뭔가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웨어러블 기기는 또 패션을 놓칠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재미까지 더해주네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2위 상당히 재밌어요. 유니세프에서 네. 어린이용 웨어러블 제품 피트니스 밴드를 팔고 있습니다. 오, 왜일까요? 파워밴드. 네, 키드 파워밴드라는 제품이고요. 네. 실제로 유니세프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게 아이들이 차고 다니면 활동량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만보계처럼. 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포인트로 그게 환원이 돼가지고요. 전환이 돼서 포인트가 쌓일수록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 있네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돼도 포인트가 쌓여서 그거를 이용해서 또 식품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저거는 진짜 의미가 있어서 저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뭔가 재미 요소이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도 한데 심지어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기부하는 의미도 걸. 있고 심지어 싸기도 해요. 한 4만 원 정도뿐이 안 하기 싸네요. 때문에 네. 39.99달러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즘에 이 피트니스 밴드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하나 예전에 샤오미 밴드 사봤는데 쓰세요? 지금은 못 쓰고 있어요. 왜 안 쓰실까요? 아,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사실 방수가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뭐 갖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몇 번 찾고 안 쓰시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기능들을 단순히 사람들이 건강 향상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른 용도로 또 전환해서 쓰는 것 이것처럼. 같아요. 이것처럼 아니면 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이걸 차고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건강을 사람이 유지해 건강해지고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이런
단순한 기능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그 같은 뭔가 동력을 제공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차고 다니면서 건강을 지킬 만한 그런 요소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다시 샤오미 밴드 찾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차봐야겠네요. 스스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서 다음 주에 차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위로 살펴봤고요. 마지막 1위가 남아 있습니다. 공개해 볼게요. 네, 1위는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는 안경, 호러스라는 제품입니다. 보기에는 웨어러블 기기 안 같아요. 네, 저렇게 시각장애인 분이 한쪽에 차고 계시면요. 예. 저기 두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앞쪽에. 네. 그게 카메라가 인공지능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누구인지도 파악해서 스피커로 알려주는 네.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우와. 요즘에 인공지능이 저렇게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책도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와. 글자, 텍스트를 파악해서 네. 음성으로 전화를 한 다음에 읽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장애물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알려줄 수가 있어요. 뭐 진짜 앞에 뭐가 똑똑하네요. 있다, 앞에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인공지능 덕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은 슈퍼컴퓨터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가 좀 커야 되는데 그래야겠죠. 저거는 엔비디아사에서 나온 제슨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렇게 웨어러블, 드론과 같은 곳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제품까지 작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저걸 이용해서 다양한 분들이 또 다양한 활용을.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1위는 진짜 단연 멋있어요. 사실 그동안 뭐 인공지능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이 기술이 좋아지는데 이걸 왜 시각장애인들에게 AI 서비스를 활용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네네. 들었거든요. 저거야말로 정말 활용 1등이네요. 네, 시각장애인 분들은 저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수화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대부분 수화를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수화를 인식하게 해주는, 통역해주는 웨어러블 장갑. 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장갑보다 지금 이렇게 컴퓨터 비전 기술,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다면 더 어떻게 나중에 더 기술이 발달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네.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 웨어러블, 인공지능 발달들이 장애인 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 네.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장벽까지 다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좀 커져요. 오늘 웨어러블 기기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웨어러블 기기의 어떤 활용도 그리고 그 기능 자체, 뭐 재미까지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맞아요. 뭐 예전에 뭐 기능만 이게 신기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했지만 그렇게까지 대중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또 재미 요소가 들어가고 실용성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게 이제 2세대 웨어러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3세대는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게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웨어러블 제품들이 네. 단순히 건강 뭐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네.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성품들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그런 아이디어를 잘 짜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하게 또 살펴보니까 고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3세대 웨어러블 기기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좀 재밌게 나눠주셨죠?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환 대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